어머, 정말이에요? 매일 목욕하면 오히려 건강에 안 좋다고요? 네, 놀랍게도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매일 목욕이 피부 건강을 해칠 수 있어요. 피부 노화를 가속화하고 각종 피부 질환의 위험까지 높인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아니요, 전혀 몰랐어요. 저는 오히려 매일 깨끗하게 목욕해야 건강에 좋다고 생각했는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지만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경우 매일 목욕이 피부 장벽을 파괴하고 심각한 건조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가려움증, 습진, 심지어 피부 감염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몸을 깨끗이 하는 것도 중요한데. 오늘은 그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65세 이상이라면 꼭 알아야 할 목욕의 진실 함께 알아볼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김민수 피부과 전문의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일상 습관 중 하나인 매일 목욕에 관한 중요한 의학적 사실을 실제 환자 사례를 통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꼭 필요한 건강 정보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될 것 같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분들에게 중요한 건강 정보를 전달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제 병원에 처음 방문하셨던 78세 정영희 할머니의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정영희 할머니는 평생 청결을 중요시하셔서 매일 저녁 뜨거운 물로 30분 이상 목욕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평생 매일 목욕을 했어요. 깨끗해야 건강하다고 생각해서요. 그런데 요즘 피부가 너무 가려워서 잠을 못 자겠어요. 정영희 할머니는 겨울이 되자 온몸에 심한 가려움증이 생겼고 특히 팔과 다리에는 빨갛게 염증이 생기는 노인성 습진이 발생했습니다. 밤에 가려움이 너무 심해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였고 피부를 긁다가 상처가 생겨 2차 감염까지 발생한 상태였습니다. 할머니의 피부를 진찰해 보니 나이가 들면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피부 변화에 매일 목욕이라는 습관이 더해져 피부 건강이 급격히 악화된 상태였습니다. 정영희 할머니처럼 나이가 들면 피부는 많은 변화를 겪게 됩니다. 할머니, 나이가 들면 피부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아세요? 글쎄요. 그냥 주름이 늘고 탄력이 없어지는 것 말고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우리 몸에는 더 많은 변화가 일어나요. 나이가 들면 피부에 오일을 생산하는 피지선의 활동이 현저히 감소해서 20대에 비해 65세 이상이 되면 피지 분비량이 약 60% 이상 줄어든답니다. 또 피부 장벽 기능이 약해지고 수분 유지 능력도 떨어져서 70세 노인의 피부는 20대 성인에 비해 수분 함량이 약 30%나 감소해요. 이런 변화된 피부 상태에서 매일 뜨거운 물로 목욕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정영희 할머니의 사례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할머니, 매일 뜨거운 물로 목욕하시면 피부의 자연 오일이 더 빨리 씻겨나가면서 건조함이 심해져요. 특히 40도 이상의 뜨거운 물은 피부의 지질 구조를 심각하게 손상시킬 수 있어요. 아, 그래서 목욕 후에 피부가 더 가려웠던 거군요. 맞아요.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이 매일 뜨거운 물로 목욕할 경우 피부 수분도가 일주일에 2에서 3회 목욕하는 분들에 비해 약 25%더 낮다고 합니다. 정영희 할머니께 목욕 습관을 일주일에 2, 3회로 줄이고 미온수로 15분 이내로 짧게 하도록 권했습니다. 또한 무향의 순한 세정제와 고보습 크림을 처방해 드렸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만 목욕하라니 처음엔 너무 찝찝했어요. 하지만 선생님 말씀대로 해보니 정말 달라지더라고요. 약 3주 후 할머니의 피부 상태는 눈에 띄게 호전되었습니다. 가려움증이 크게 줄었고 염증도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피부가 좋아질 줄 몰랐다며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사례는 82세 박종수 할아버지입니다. 박 할아버지는 20년째 당뇨병을 앓고 계셨고 50년 넘게 매일 아침 뜨거운 물로 목욕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선생님, 제 발이 요즘 이상해요. 가려워서 긁다가 상처가 났는데 계속 낫질 않네요.
박할아버지는 어느 날 발가락 사이에 약간의 가려움증이 생겼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계속 매일 목욕을 이어갔습니다. 결국 그 증상은 심한 무좀으로 발전했고 당뇨병으로 인해 면역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발가락 사이의 균열로 세균이 침투해 심각한 봉화지겸으로 발전했습니다.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작은 피부 문제도 큰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특히 매일 목욕으로 피부가 건조해지면 균열이 생기기 쉽고 이를 통해 세균이 침투할 위험이 커져요. 미국 감염병학회의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피부 감염 발생률은 젊은 성인에 비해 약 3배 높다고 합니다. 박할아버지의 경우 즉시 항생제 치료와 함께 발 관리법을 교육했습니다. 할아버지, 앞으로는 매일 목욕 대신 부분 세정을 하시고 특히 발은 미지근한 물로 가볍게 씻은 후 꼼꼼히 말리셔야 해요. 특히 발가락 사이를 완전히 말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발 전용 항진균 크림과 피부 장벽 강화 크림을 처방했습니다. 처음에는 50년 넘게 해오던 습관을 바꾸는 것이 어렵다고 하셨지만 심각한 감염을 경험한 후 적극적으로 생활 습관을 개선하셨습니다. 처음엔 매일 씻지 않으면 불안했는데 이제는 일주일에 2~3번 목욕하는 게 더 편해요. 피부도 덜 건조하고 무엇보다 발 상태가 많이 좋아졌어요. 2개월 후 박할아버지의 발 상태는 크게 호전되었고 현재는 일주일에 2~3회 목욕 습관을 유지하며 재발 없이 지내고 계십니다. 세 번째 사례는 75세 김순자 할머니입니다. 김 할머니는 관절염이 있어 움직임이 불편했지만 청결을 위해 매일 뜨거운 물로 목욕을 고집하셨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부터 매일 목욕했어. 아무리 아파도 깨끗이 씻는 건 포기 못해. 어느 겨울날 목욕 중 미끄러져 고관절 골절이라는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수술 후 회복 과정에서 침상 생활이 길어지면서 욕창까지 발생했고 결국 6개월 이상의 장기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노년층에게는 균형 감각과 근력이 떨어져 목욕 중 미끄러짐 사고의 위험이 큽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욕실 낙상 사고는 매년 약 23만 건이 발생하며 이 중 14%가 입원 치료를 필요로 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욕실 낙상으로 인한 사망 사고도 연간 약 3,000명 이상이라는 점입니다. 김 할머니의 회복 후 가족들은 욕실에 미끄럼 방지 매트와 안전 손잡이를 설치했고 샤워 의자도 구비했습니다. 또한 목욕 빈도를 주 3회로 줄이고 가족의 도움을 받아 안전하게 목욕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이제는 매일 목욕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걸 알았어요. 오히려 피부가 덜 건조하고 편안해졌어요. 그리고 안전바가 있으니 목욕할 때 훨씬 안심이 되더라고요. 이러한 변화 덕분에 김 할머니는 추가적인 사고 없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사례는 80세 이상훈 할아버지입니다. 이 할아버지는 갑자기 심해진 피부 가려움증으로 내원하셨습니다. 선생님, 제 피부가 너무 가려워서 미치겠어요. 더 깨끗이 해야 할 것 같아서 최근에는 하루에 2번씩 목욕을 했는데도 증상이 계속 악화되네요. 이상훈 할아버지는 피부가 건조해서 가려움증으로 고생하셨지만 매일 목욕이 피부 건강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여 오히려 목욕 횟수를 늘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증상은 더욱 악화되었고 특히 다리에 심한 피부염이 발생했습니다. 진료 결과 이 할아버지는 단순한 건조함을 넘어 노인성 가려움증, 노인성 소양증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노인들의 삶의 질을 크게 저하시키는 요인 중 하나로 국제노인의학회 자료에 따르면 75세 이상 노인의 약 40%가 만성적인 가려움증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할아버지, 가려움이 심할수록 오히려 목욕을 줄이셔야 해요. 잦은 목욕은 피부의 보호막을 더 많이 씻어내 가려움을 악화시키거든요. 2~3회로 줄이고 피부과 전문 보습제를 처방했습니다. 또한 실내 습도를 높이고 순면 옷을 입도록 조언했습니다.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어요. 가려울 때 씻지 말라니 말이 되나 싶었죠. 그런데 정말 목욕을 줄이니까 피부가 훨씬 편안해졌어요. 40년 넘게 고생했던 가려움증이 이렇게 좋아질 줄 몰랐습니다. 약 한 달 후 이 할아버지의 피부 상태는 놀랍게 개선되었습니다. 특히 밤에 가려움 때문에 잠을 설치는 일이 거의 없어졌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로 소개해드릴 사례는 72세 최영미 할머니입니다. 최 할머니는 혈액순환에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매일 저녁 1시간 이상 반신욕을 즐기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저는 건강을 위해 매일 뜨끈한 물에 1시간씩 반신욕을 했어요. 그런데 점점 피부가 빨갛게 변하고 혈관이 잘 보이더라고요. 진료 결과 장시간의 고온 목욕으로 인한 피부 모세혈관 확장증과 만성 피부 건조증으로 진단되었습니다. 특히 다리와 복부 피부는 심하게 건조하고 각질이 일어나 있었으며 모세혈관이 확장되어 피부 표면에 붉은 실과 같은 형태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반신욕이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너무 뜨거운 물에 장시간 몸을 담그는 것은 피부 혈관과 장벽에 손상을 줄 수 있어요. 특히 노화된 피부는 이런 자극에 더 취약합니다. 최 할머니께는 반신욕 시간을 20분 이내로 줄이고 온도도 38도에서 40도 정도로 낮추도록 권했습니다. 또한 목욕 횟수를 주 3, 4회로 제한하고 보습력이 높은 오일 기반 보습제를 처방했습니다. 처음에는 20분만 반신욕하는 게 너무 짧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 정도가 딱 좋더라고요. 피부도 덜 건조하고 특히 다리가 빨갛게 되는 증상이 많이 줄었어요. 3개월 후 최 할머니의 피부 홍조는 많이 완화되었고 건조감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사례는 85세 장원석 할아버지입니다. 장 할아버지는 심장질환으로 약을 복용 중이었고 50년 넘게 매일 아침 저녁으로 뜨거운 물에 목욕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뜨거운 물에 목욕을 해요. 그런데 최근에는 목욕 후에 자꾸 어지럽고 가슴이 두근거려요. 장 할아버지의 경우 뜨거운 물 목욕으로 인해 혈관이 확장되면서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심장질환이 있는 노인의 경우 이는 심각한 건강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 심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너무 뜨거운 물로 목욕하는 것은 피해야 해요. 뜨거운 물은 혈관을 확장시켜 혈압을 떨어뜨리고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거든요. 장 할아버지에게는 미온수약 37에서 38시로 10분 이내의 짧은 목욕을 주 3회 정도로 권장했습니다. 또한 목욕 중 어지러움이나 가슴 통증이 느껴지면 즉시 중단하고 가능하면 가족의 도움을 받도록 조언했습니다. 처음에는 미지근한 물이 너무 시원하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이제는 편안하게 씻을 수 있고 무엇보다 목욕 후에 어지럽지 않아 좋아요. 2개월 후 장 할아버지의 목욕 후 어지러움 증상은 크게 줄었고 심장 관련 증상도 안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나이가 들수록 목욕 습관이 피부 건강과 전체적인 웰빙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큽니다. 그렇다면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어떻게 목욕을 해야 할까요? 제 환자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몇 가지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목욕 빈도는 일주일에 2, 3회 정도가 적당합니다. 정령이 할머니처럼 매일 목욕하던 분들은 처음에는 적응이 어려울 수 있지만 피부 건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변화입니다. 계절과 활동량에 따라 조절하되 건조한 겨울철에는 더욱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매일 씻어야 한다면 박종수 할아버지처럼 전신 목욕 대신 부분 세정을 하세요. 얼굴, 겨드랑이, 사타구니, 발 등 냄새가 나기 쉬운 부위만 세정하는 것으로도 충분한 위생관리가 가능합니다. 셋째, 김순자 할머니의 사례에서 배웠듯이 안전한 목욕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끄럼 방지 매트, 안전 손잡이, 샤워 의자 등을 활용하면 목욕 중 사고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넷째, 이상훈 할아버지처럼 가려움증이 있다면 오히려 목욕 횟수를 줄이고 적절한 보습제를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가려움이 심할 때 목욕을 더 자주 하는 것은 증상을 악화시킬 뿐입니다. 다섯째, 최영미 할머니의 사례처럼 물 온도는 미온수약 37도에서 38시를 사용하고 목욕 시간은 15분 이내로 짧게 유지하세요. 뜨거운 물은 피부 건조를 악화시키고 오래 목욕할수록 피부의 자연 보호막이 더 많이 씻겨나갑니다. 여섯째, 장원석 할아버지처럼 심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 목욕 온도와 시간에 주의해야 합니다. 뜨거운 물은 혈관을 확장시켜 혈압을 떨어뜨리고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목욕 후 3분 이내에 보습제를 바르는 황금의 3분 규칙을 지키고 세라마이드, 히알루론산, 글리세린 같은 성분이 함유된 고보습 제품을 사용하세요. 또한 충분한 물 마시기, 실내 습도 유지하기, 면과 같은 부드러운 소재의 옷 입기도 피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심각한 피부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언제 병원을 찾아야 할까요? 정영희 할머니처럼 심한 가려움증이 2주 이상 지속되거나 박종수 할아버지처럼 피부에 붉은 발진이나 염증이 생겼을 때, 그리고 피부가 갈라져 출혈이 있을 때는 반드시 피부과 전문의를 찾아주세요. 또한 피부 감염이 의심될 때, 즉 피부가 붉고 열감이 있거나 부어오르거나 고름이 있거나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빠른 치료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반점이나 병변이 생겼을 때도 전문의의 검진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피부 건강에 매일 목욕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다양한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나이가 들면 피부는 더 건조하고 약해지므로 매일 목욕, 특히 뜨거운 물로 오래 목욕하는 것은 노인 피부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2, 3회의 목욕이 적당하며 미온수로 짧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한 피부는 단순히 미용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질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정영희 할머니, 박종수 할아버지, 김순자 할머니, 이상훈 할아버지, 최영미 할머니, 장원석 할아버지와 같은 많은 어르신들의 사례에서 보듯이 작은 습관 변화가 어르신들의 피부 건강과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크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이나 주변의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더 많은 건강 정보를 전달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 편에서도 어르신들의 건강한 삶을 위한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